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따, 이거 엄청 큰 거 나오네. 12월 4일 발생된 계엄령 사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5.18 운동은 국민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기에 이번 계엄령 사태는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다르게 알기 위해선 과연 독재는 무엇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바른 가르침 청합니다. 엄청 큰 거를 세상에 아직까지 풀지를 못해가 저래 싸우는 거를 날 보고 지금 답 내놓으라 이러면 내가 말 조금만 삐끄덕하면 내한테 막 돌 던지러 오게 만들려고 하더니. 자, 물었으니까 조금 풀어봅시다. 다는 이겨서 만질 수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회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데 진짜 민주화 운동을 했을까? 해본 거죠, 그것도. 세상은 모든 걸 우리가 해보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답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물을 때가 됐죠. 과연 민주화 운동은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요렇게 이제 물을 때가 됐죠. 물으면 이제 내가 나의 방법으로 풀어주죠. 민주운동이라는 것은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민은 어떤 민이 있느냐? 국민이 있고 지금 인류에 국민이 있고 인민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공산주의는 인민이라고 그러고 이 자본주의에서는 국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인민도 민이고 국민도 민이에요. 민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고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냐?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게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지금 이거 100년 안팎에 지금 이 논리를 정리를 해 가야 되는데 이거 정리를 안 하고 중간에 어떻게 됐냐? 전부 다 독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 뭉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민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력이 뭉쳐가지고 이 사회를 우리가 통째로 삼키고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지잡듯이 하려고 드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잘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공산민주화를 하자고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독재로 변했습니다. 독재주의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모 대통령도 그렇고 공산주의를 이끌던 분들은 어떻게 이끌어서 그때 문제가 없었느냐? 우리 인민들을 우리가 가족으로 이끌고 갔고 나도 거기에 갇혔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인민들이 전부 다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이때는 편했죠. 편했는데 이걸 갖다가 시대가 지나니까 이분들 떠나고 또 올라오고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누구라고 이름을 내가 부르면 또 그 사람 내한테 또 공격할 테니까. 이제 지금 이 중국이 독재가 됐습니다. 독재를 하면은 무엇이 제일 이제 그 표가 나느냐? 감시를 하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소 알 수 있는 그러한 이게 방법은 감시를 많이 한다. 이건 독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감시를 더 많이 한다. 더 독재. 감시를 엄청 한다. 이 하면 엄청 독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는 게 독재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내가 자유를 가져야 그것이 내 인생이고 성공하는 건데 감시를 받는다.
이러면 독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털로 가지고 묶고 갖고 감시한다. 이것도 독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고 있는 거지 답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만 지금 독재가 됐느냐? 이 자본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도 경제가 되게 땅바닥에 있을 때는 독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쌓이다 보니까 경제가 어디로 가냐? 경제는 한쪽으로 몰리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경제라는 힘을 가지니까 이 경제의 힘으로 독재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도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이에요. 자유민주는 그렇게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성장을 했다면 이런 것들도 바르게 우리가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만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니까 우리가 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념 전쟁으로 싸운다라고 하지만 이념 전쟁이 아니에요. 그걸 앞세워가지고 우리 세력이 나라를 쟁취하려고 들면 나라를 쟁취해갖고 국민들을 우리 방법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독재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바르게 정부를 세웠다면. 정부는 있는데 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정부는 세웠는데 정부를 누가 세웠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겁니다. 대한민국은 0.1m 누가 도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이 대한민국 정부, 이만한 정부의 그 질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드는데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이 됐든 무슨 이게 정치인이라고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하며 연구하며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부하며 연구하고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자리에 갈까? 욕심만 내고 살았어요. 정부가 커지면 어떤 요소 자리에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실력자는 안 나오고 저 자리 욕심 많은 사람만 꽉 모여 있습니다. 자리 욕심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조건이 좋은 자리에 가고 싶고 맨 이런 것만 했던 거예요. 얼마 동안? 5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세력이 생기니까 세력에서 누굴 쳐내버리고 또 이거는 또 그걸 갖다가 이기려고 들고 계속 싸우던 게 지금 오늘날에 이게 다 터지고 있는 거죠.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안 되고 이렇게 쳐다봐요. 이래. 쳐다봐. 왜? 모르니까. 국민이 몰라요,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군지. 저 사람들이 나라를 쟁취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쟁취를 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만 논리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상태냐면 모든 국민이 불평불만하는 사회가 돼가 있어요. 얼만큼? 97%.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사회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내 세력을 만들어갖고 나라를 우리가 전복하겠다. 요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 치고도 누가 그 사람들하고 손을 많이 잡느냐? 불평불만 더럽게 많이 하는 사람들. 그게 포섭 대상입니다. 그 언제 그렇게 했느냐? 공산주의가 될 때 그렇게 해갖고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사회가 불평불만이 많으면 이 세력을 모아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내 편을 만들어 힘을 갖추어가지고 사회를 전복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불평불만하는 이상 어떤 쪽에서 우리를 도우겠다고 나와서 우리를 전부 다 포섭을 해요.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 돕는 줄 알고 그쪽 편을 들다가 보니까 그쪽이 세력이 커지면 한쪽 세력을 전복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모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용을 당하지 당신이 잘 될 수 있게끔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연구를 해야 되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성장하는 곳이에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걸 연구를 누가 해야 되냐? 사회단체들이 해야 되는 거죠. 불평불만하면 지금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정부가 우리 좀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5만 개 사회단체가 만들어져가 전부 다 100% 정부는 우리한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 단체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도움 달라고 할 것도 없잖아. 왜 그걸 또 안 도와준다고 불평을 하냐? 정부가 너희들을 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한테 세금을 엄청 걷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 빚이 엄청나게 지면서 자꾸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요런 게 벌어지는 거죠. 사회단체들이 잘못하고 있고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대한민국 주인은 누구냐? 국민이에요. 우리는 국민의 대표다 익하면서 지금 사회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들면 그 국민이 나서야 돼요. 이제는 너희들 조직이 너희들이 지금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국민이 방관하고 있으면 너희들 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끌려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깨야 되는 거죠. 주인들이 깨야지 이 나라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 사업을 하고 사회 단체들이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이 사회를 만들려고 들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국민들이 노력을 안 하는데 바르게 되는 나라는 절대 존재 안 한다. 요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거끼리 싸우지 국민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너무 내가 많이 만져들어가면 저 이상하게 누구 편인가 또 익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만지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보고 있으니까. 나는 누구 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나는 뇌를 불사르고 우리 국민들과 이 인류의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나는 누구 편이 아니단 말이죠. 홍익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그런 것만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알아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만 하니까 하늘이 스스로 돕는데 억지로 뭐를 하는 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종단 같은 데서 기독교, 불교 아주 종교 자유를 일으켜서 같이 노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런 데서 그는 연구는 안 하고 어려운 사람이 종교에 다 왔는데 여기 연구를 해갖고 그걸 풀 생각은 안 하고 기복만 시키고 있다면 사람들이 지금 한 4, 5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바보가 돼가 있는 거예요. 바보렇게 해서 좀 미안한데 국민을 바보렇게 했다 이하고 나를 갖다 또 들고 치러 옵니다. 국민 바보 맞아요 지금. 이 사회는 이만큼 살기 좋게 해놨는데 이걸 갖고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국민은 바보들입니다. 내한테 조건을 안 주고 환경을 안 준 게 아니고 줬는데 이걸 바르게 쓸 줄 몰라갖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바보들 맞아요. 전 국민이 바보가 되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서 내 한 사람이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이 힘이 모이면 세상을 바꿔버려요. 바른 방법으로. 나는 이 세상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회에서 제일 잘못된 거를 처리하자. 그게 최고 잘 가는 길이에요. 잘못된 거, 최고 잘못된 거. 그거는 지혜로 보지 못하면, 지혜로 기획을 못하면 그건 풀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 대한민국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최고의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세계 1위.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똑똑하다 그랬어요. 저거가.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크고 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왜 이럴까? 이거 바르게 잡으면 우리는 미래의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이걸 바르게 못 잡으면 인류가 살기 힘들고 3차 대전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입어야 돼요. 3차 대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러겠지만, 우리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지금 이 정보를 나중에 한번 훑어보세요.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는지. 사람이 개죽음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힘이 없을 때예요. 30% 힘을 갖고 전쟁을 했을 때예요. 지금 70% 힘을 갖고 전쟁을 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정확하게 인류에 있는 70%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때 정확하게 자연의 재해도 같이 일어납니다. 이래갖고 인류의 70% 인간이 다 죽고 30% 갖고 새로 시작해야 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왜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지구에 전부 다 사람들을 키워놓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다시 열리는 거죠. 힘을 가지고 서로가 힘의 논리로 싸우고 저거 논리에 안 맞다고 싸우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둘러보고 잘못된 거를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처리해야 될 게 제일 1번이 뭐냐? 대한민국 자살 제로. 요거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요거 한 프로젝트를 바르게 함으로써 다른 것까지 다 풀리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자살 제로. 내 주위에 없다고 해서 나는 편안할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내 주위에까지 다가오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체감 없는 국민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세계에서 지식을 제일 많이 갖춘 민족이, 천손이라 하는 민족이, 인류의 지도자라고 지금 키우는 민족이 세계에서 자살하는 게 1입니다. 요번 연도만 그러냐? 10몇 년 동안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 숫자는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식을 많이 놓자고 이야기하지 말고 자살을 안 하게부터 만드세요.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따지지 말고 우리는 민주주의 따지지 말고 너희끼리 막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자살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회부터 우리가 만져서 사회가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하자. 이러면 민주주의가 돼요.
사회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일이 바르게 가면 저절로 민주주의가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한다,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너그 논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우리가 국민이 이 사회 주인이 되는 게, 그게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앞장선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선동자들이 주인이 아니고, 선동자에는 자기 욕심을 갖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사회가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것만 하면 돼. 지금 그 일을 빨리 시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없애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어떤 세력들이 이게 옳다 저기 옳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저건 논리지. 지금 이런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고 누구의 편도 되려고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에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걸 내가 또 담아서 이걸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사회에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죠. 그거 막 감만 지르고 있고 누구 편만 든다고 해서 이 사회 절대로 바르게 안 됩니다. 지금은 내 할 일을 할 때 하늘이 스스로 돕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자살을 죄로 안 만들면 안 된다. 요거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다.